일장 이혼 소장을 먼저 받았다.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저는 이혼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다 우편함을 열었을 뿐인데 두꺼운 봉투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방법원이라는 도장이 찍힌 하얀 봉투. 손이 저절로 떨리더군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아 봉투를 뜯어보니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 원고 김성민, 피고 이지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법원으로 먼저 갔더군요. 이혼 사유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몇 번을 눈을 비볐는지 모릅니다. 아내의 반복적인 폭언 및 무관심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폭언? 무관심? 서류 안의 그 문장은 제가 아는 제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에 들어와 평소처럼 다녀왔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이름으로 된 그 서류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를 바라보는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나 없이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이장 남편은 언제부터 달라졌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돌이켜보면 1년 전 겨울쯤입니다. 그 전까지 남편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제게 건네며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던 사람이었고 주말이면 아들과 셋이 동네 공원이라도 꼭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잘 못 마셔서 회식이 있다고 해도 늘 일찍 들어왔죠. 그런 남편이 어느 날 편의점 봉투를 들고 들어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애들이 같이 로또를 사길래 나도 한 장 사봤어.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TV 앞에 앉아 번호를 맞춰보던 남편은 허탈하게 웃으며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죠. 그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혼자 조용히 편의점에 들렀다가 오곤 했습니다. 또 샀어? 제가 물으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인생 한 번쯤 꿈꿔보는 거지. 안 되면 말고. 이상해진 건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야근이 늘었고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휴대폰엔 잠금 패턴이 생겼고 욕실 선반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남자 향수가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다른 여자가 나타난 건 로또 번호가 맞춰진 바로 그 주였다는 걸요. 3장 통장에 찍힌 한 줄. 이혼 소장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혼자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을 서두르시는 것 같네요. 폭언이나 방임을 주장하려면 보통 여러 증거를 첨부하는데 내용에 비해 자료가 너무 빈약합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돈 쓰는 게 이상해요. 예전 같으면 한 푼, 두 푼 아끼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술도 자주 마시고 옷도 바뀌고 혹시 재산 조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빨리 끝내려고 하면서 자기 쪽 이야기는 흐릿하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분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몇 달 전에 큰 돈이 한 번 입금됐습니다. 입금 내역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복권 당첨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봉투, 야근, 회식,
잠금 패턴, 새 향수, 그리고 갑자기 날아온 이혼 소장까지. 혹시 금액도 알 수 있나요? 제가 가까스로 물었을 때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네, 1등입니다. 사장 그는 혼자 당첨됐고 혼자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진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남편이 했던 말과 행동이 전부 다른 얼굴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아이에게도 시댁 사람들에게도. 대신 회사 동료와 술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늦게 와? 우리랑 있는 게 그렇게 재미없어? 남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커져서 그래. 나도 나름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거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제대로라는 말 속에 많은 게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걱정 없이 술을 마시고 아이 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곳에도 가고 마침내는 가족을 정리하고 혼자 나가 살 수 있는 준비까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혼인 중에 발생한 재산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마음대로 쓰고 이혼까지 서두른다면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싸우지 마시고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1등 당첨점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줄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잘 살아보려고 로또를 산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 없이 살고 싶어서 로또를 쥔 거였다는 거리요. 5장 재판정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들. 조정으로는 답이 나지 않았고 우리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 돈은 내 인생 다시 시작하려고 모아둔 거야. 당첨된 것도 나고 번호 고른 것도 나고. 마치 혼자서만 쌓아 올린 성 같은 태도였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혼인 생활 중에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로또 당첨금 맞습니까? 남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첨 이후 원고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고 별도의 합의 없이 당첨금을 상당 부분 사용했습니다. 맞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정 안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기보다 원고의 일방적인 재정 은닉과 책임 회피 요소가 엿보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사이다 같은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었던 게 대체 뭐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알고 있던 사람과 어디까지 같은 사람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6장 로또보다 오래가는 것들. 긴 시간 끝에 우리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법원은 로또 당첨금을 포함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중 일부를 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과 이제라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돈은 좀 건졌잖아. 그나마 다행이지 뭐.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로또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다투면서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늦게 이런 얼굴을 보게 됐을 뿐이었을까요? 요즘 저는 동네 로또 판매점 앞을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1등 당첨점이라는 현수막을 볼 때마다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당첨금이 찍힌 통장보다 그 돈을 숨기기 위해 등을 돌리던 남편 뒷모습이 이제는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로또 번호가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로또 1등만 되면 다 해결될 텐데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돈을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누고 싶은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것 같은지 조용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